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2학번 송현입니다. 1학번 박찬아라고 합니다. 2학번 이현우라고 합니다. 자, 각자 추천하는 균형교양 과목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추천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그럼 저부터 추천할게요. 저는 균형교양의 자연과 기술의 생활 속의 반도체라는 과목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추천한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거 가부제입니다. 이거가 교양을 좀 들어보신 분이라면 가부제랑 등급을 매기는 거에 부담감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부제이면서 이론입니다. 이건 말 다 했죠. 이 수업을 안 들었다, 교양 3점을 날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쉬운 선택이다. 이 수업 진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정말 쉽고, 시험을 중간과 기말 이렇게 두 개 보는데 중간 기말 둘 다 50점씩만 맞으면 패스가 갑니다. 정말 꼭 드시죠. 저도 소개할 거는 교양에서 자연과 기술 분야의 AI 인문이라고, 이것도 아까 형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페논페, 즉 가부제에다가 이론이 이어가지고 듣기도 매우 편해요. 물론 주마다 퀴즈가 있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시험도 미리 족보처럼 교수님이 파일로 내주시고 시험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신입생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심리학의 이해라는 사회와 세계라는 분야의 균형교양인데, 그 수업은 앞에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가부제는 아니지만 일단 정말 교양스러운 수업이에요. 심리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해되는 내용들을 이해가 쉬운 수업들을 해주시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수업 내용도 어렵지 않고 시험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수업만 제대로 따라가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어서 심리학의 이해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심리 상태도 뭔 개소리야! 이걸 생각하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저희는 그 심리가 신경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 이런 걸 생각하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다른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하시고 제가 신청한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무슨 내용을 다뤘나요? 그 파블로스에게 이렇게 병 딸랑거리면 침 흘리는 그런 거 관련해서 교감, 부교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과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철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자, 교양과 전공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수강 신청하는 게 좋은가요? 교양이랑 전공에서 저희 일단 지질지구물리학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수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2학년 때부터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면은 사실 2학년 되자마자 전공 가득가득 많이 드러나라가 저는 추천하는 방향이고요. 왜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4학년 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수강 신청 지도를 할 때 대학별 교양을 빈틈이 있으면 꼭 넣으라고 그 수강 신청 멘토멘트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따라주는 게 좋은 게, 대학별 교양이 특히 2학년 이상이 돼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 전공 수업이 정말 다 겹치기 때문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4학년 때 실험 대교를, 그 학문기초라고 하죠. 실험 과목 학문기초를 들어서 논문을 쓰면서 실험 보고서를 같이 써야 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배님, 대학교 교양이 맞나요? 저희 기초 학문인가로 학문기초예요? 학문기초 그걸 바뀐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 학문 기초는 웬만하면 1학년 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의 연장선인 기분도 있어가지고 좀 더 접하고 싶고,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학년 때 진짜 논문이랑 보고서를 같이 써야 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학년 딱 끝내 넣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대학교 교양을 듣는다고 균형 교양을 못 들어서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그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균형교양은 나중에 전공 수업을 하면서 2, 3학년 때 전공이 6개가 다 열리면 18학점을 꽉 채워서 들을 수 있지만 5개만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 그 자리에 균형교양을 끼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1학년 때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자 듣고 싶었던 교양이 있나요? 저는 스포츠와 레저 쪽에서 스키 쪽을 듣고 싶었어요. 스키 예전에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수업으로라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수업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잡아가지고 간다 해서 시간이 안 될까 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스포츠 쪽에서 이번에 들으려고 하는데 수영을 들으려고 해요. 저도 수영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류의 저는 금요일 오후 시간대를 지금 담아둔 상태인데 딱딱 잘못하면 같이 듣겠네요. 입만 싸겠네요. 둘이 보고 한 명이 떨구죠. 그러면 평소에 두 분 다 수영을 하셨나요? 수영 할 줄 아세요? 저는 할 줄 알아요. 어릴 때 배웠어서 끝까지 배웠었는데 수영을 다시 하고 싶은데 자세가 다 무너진 게 느껴져서 그 수업이 딱 그 기초 수영 자세 잡고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들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3년 동안을 수영을 했어가지고 사실 재밌지 않을까 가서 하면은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드랍하시죠. 성공한 사람부터 보죠. 누가 성공하나. 그런데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에타에 보면은 그 강의평을 들어가 보면 여러 수강한 학생분들이 이제 써주신 강의들이 있거든요. 평들이. 그냥 그걸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강 신청 앱 직접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수업 계획표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도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저 나온 영상, 옛날 영상 있는데 못 보셨어요? 언니 나왔었죠 그때 그 작년에. 재작년 영상도 더 많은 교양들 나와 있으니까 민지 언니를 한번 찾아보시고 교양 정보도 같이 얻어가세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대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 물리학과에 많은 선배분들이 계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런 선배분들에게 수강 신청에 대한 꿀팁이나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배들의 교양 과목의 추천 같은 거를 받아보는 것도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강 신청을 실패하신 경험이 있나요? 일단 전 없어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없으세요? 왜 없냐뇨. 두 분은 실패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1학년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실패했는데요. 그때 이제 2학기가 이제 여름방학 때 수강 신청하는데 친구들이랑 빠지를 놀러 가기로 이제 한 거예요. 1박 2일로 놀러 가자 하고 이제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끼리 연락 온 게 야 수강 신청했어? 막 이런 연락이 오길래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제가 담아둔 교양들은 다 다른 분들이 가져가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강 신청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게임이 아직도 안 끝나서 결국 게임을 나가고 수강 신청 앱을 들어갔지만 그 게임 바로 종료하면 그 잠깐의 렉이 있거든요. 렉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 1분이 늦게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저가 들어갔을 때 원하는 교양들이 다 신청 마감돼 있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게임도 지고 신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수강 신청을 성공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1학년 때 꼭 학점에 18학점에 맞춰서 딱 6개만 담아넣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담을 수 있더라고요. 예비 수강 신청 기간에 들어가서 원하는 교양들 일단 다 담아두시면 진짜 수강 신청 기간에는 다 마감되더라도 나머지 거 담아놓은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분들 말고 2학년 분들부터는 사실 전공이랑 교양을 같이 듣게 되는데 전공은 예비 수강 신청 때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전공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치게 되면은 교수님이 성신성의껏 어떻게 힘써주셔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강 신청 실패했을 때도 전공 같은 경우는 다 수업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예비 수강 신청 때는 교양만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전공 대신 교양을 많이 담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 컴퓨터 밑에 있는 그 시계로 보는 게 아니라 네이비즘 같은 사이트 시간을 띄워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미리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고 만약 예비 수강 신청을 못했다고 해도 너무 막 그럼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과목 코드랑 분반을 따로 메모장 같은 데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그 분반이랑 수강 신청 과목 코드를 집어넣어서 넣어도 생각보다 성공률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예비 수강 신청 못했을 때 꿀팁입니다. 번외로 아예 신청을 못했다 하면은 학기가 시작한 다음에 정정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드랍할 사람은 또 수업을 드랍하고 다시 들을 사람은 또 신청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서 그 기간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두 클하세요.